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림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토양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토양 물리부터 보시면 토양의 3상은 보통 고상, 그리고 액상, 기상. 보통 우리가 이제 액상, 기상을 나중에 이제 공국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 거표는 없고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리성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실제 우리가 토성할 때는 모래, 미사, 점토 이 세 가지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그림 좀 작긴 합니다만은 이 점토와 미사 그리고 이 모래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다행히 최근 문제는 친절하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법은 그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량 삼각도도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개만 나오면 나머지 한쪽은 합이 100%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만든 방법이고, 그리고 입격 분석도라는 거 참고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토, 미사, 모래, 자갈, 이 크기, 이제 식토 이런 거 구분해 주시면 결국 같은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게 저도 기초에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입격 분석법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입자 밀도 뭐 다 아시다시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를 다 같이, 즉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고, 이런 관계 기억해 두시고, 기초 문제 보시면 이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 항상 보시고, 일반 토양은 1.2에서 1.35, 입단 현상이 잘 된 토양 보통 1.1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공국률은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부피잖아요. 전체 부피 토탈이죠. 전체 부피에서 이 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과 기상이었죠. 이게 액상이겠네요. 이게 기상이고 A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액상과 기상의 합인데 계산하기 쉽게는 1에서 바로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를 빼준 값과 거의 같아진다. 이건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쓰고, 중량, 수분 함량. 그래서 중량이기 때문에 무게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거는 토양분의 수분, 그리고 용적 수분 함량은 부피입니다. 용적은 부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건 바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저 dp라고 썼습니까? dp죠. 입자밀도 곱하기 바로 이 관계, 이 중량. 왜냐하면 부피는 밀도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식에 의해서 또 부피는 부피 B니까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예제를 이렇게 지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게 그 코어 안에 들어있는 전체 부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피가 이제 200 세제곱센티미터 했을 때 이게 질량이고요. 그럴 때 건조 260. 결국 건조시켜서 260은 결국 수분 그 중량은 얼마나 얘기죠? 40g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 2.1도가 주어지고 계산 편의점에서 물의 비중 항상 1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첫 번째 용적 밀도를 구하는 것은 방금 봤듯이 밀도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 부피는 200이고, 그리고 건조, 물을 제외한 건조 260이니까 바로 1.4 이렇게 나온 게 용적 밀도고, 공국률은 입자 밀도 분의 용적 밀도를 1에서 빼준 값. 그래서 2. 이렇게 하면 0.5.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0.5라는 말은 50%를 말하니까 액상과 고상의 합이 50%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액상을 어떻게 또 뺄 수 있냐? 이제 죄송합니다. 액상과 기상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고상이 아니라, 아이고, 큰 실수했네. 기상입니다. 액상과 기상이 50%. 나머지 50%는 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액상과 기상이 50%고 나머지 50%는 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중량 수분 함량은 아까 40이었잖아요. 320 빼 40을 260으로 나눠준 값. 그래서 약 0.15, 즉 15%. 이게 바로 수분 함량.
중량을 나타내는 거고, 그럼 그 수분 함량을 이제 부피로 나타내면 이미 구했으니까 15% 곱하기 밀도 1.3, 그래서 약 20%가 부피 20%. 그래서 즉 공국률에서 우리가 50%가 뭐라고 했습니까? 액상과 고상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액상은 20%고 나머지 30%는 기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상은 아까 100에서 빼니까 50, 액상은 20, 기상은 30.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이미 설명을 해버렸는데, 이제 공국이라는 것은 입단 사이에 있는 대공국과 소공국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국 공기통로고, 소공국은 이제 물을 보유한 그런 거고. 또 다시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고, 모래가 많은 토양은 공국률이 낮다는 이 개념 조금 오해하기 쉽더라고요. 공국률이 낮고 공국의 크기는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운, 이거는 이제 모래가 많이 들어있는 거고, 더 이제 아주 곱게 점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국률은 높고 공국의 크기는 작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점토, 미사, 모래 그런 관계. 그리고 입단의 형성 조건은 여기서 양이온은 좀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지만 점토의 응집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양이온. 그래서 이런 나트륨과 이제 칼슘의 이런 부분,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그 플러스를 해서 어떤 칼슘 같은 경우는 응집 역할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기물의 작용, 미세를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양의 구조는 역시 이제 보통 우리가 표층에 많이 이제 구상구조, 그리고 판상구조, 그리고 심층에는 이제 괴상구조, 많이 묻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1m 이하의 기층에서는 이제 각주상,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견지성, 견밀도라는 거, 딱딱한 정보라는 거, 그래서 강성, 이시성, 개념입니다. 소성, 소성의 지수, 소성 지수라는 표현을 쓰던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것도 나중에 또 추가 나오지만 점토 함량이 증가되면 소성 지수가 증가한다는 거.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토양색, 특히 이제 먼색의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먼셀이 7.5 YR 6/4,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바로 색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도, 이게 채도. 그리고 토양 공기는 대기보다 산소는 토양 공기가 더 적고 대기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토양 공기가 더 많다는 거. 습도 같은 거, 또 질소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열 용량 부분에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거 읽어보시고, 멀칭에 대한 거 어떤 효과가 있는가, 바로 흰색과 검은색을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고상의 비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종밀도, 일단 공국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국률을 구하면 아까 뭐였죠? 1-2분의 1, 이게 바로 2배니까 이게 어떤 값이든 관계없습니다. 원래는 2a분의 원래는 a지만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2분의 1, 0.5죠. 이게 바로 50%가 액상과 기상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액상과 기상. 그러니까 나머지 100에서 50을 뺀 값. 그래서 50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했었지만 단위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냐하면 바로 이게 1헥타르가 나왔잖아요. 1헥타르라는 것은 결국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터 단위로 지금 주어진 게 세제곱 센티미터가 주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중량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밀도 곱하기 부피라는 거.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쓰는 밀도는 여기서는 사실 의미 없는 페이크입니다. 용적 밀도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깊이가 20cm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고 이 깊이가 20cm죠. 그래서 이 부피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밀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밀도는 바로 용적 밀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헥타르는 바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바로 10,000제곱미터입니다. 넓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 제곱 미터로 고쳐야겠구나. 이걸 알고 높이야 20cm니까 20cm는 0.2m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용적 밀도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터로 고치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그렇죠. 1m는 100cm니까 분모가 커지려면 분자도. 그래서 결국 이게 100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1000, 그렇죠? 1000kg으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면 2000이죠. 그리고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200만인 kg입니다. 200만 kg이니까 1000kg이 1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페이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답을 이걸 노리는 그런 페이크입니다. 자, 이경 분석은 토양 구조가 아니라 토성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해야 되나 저는 조금 그냥 참고로만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는 이 수업을 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구분에 따라서 아마 저희 교재는 없어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류가 점토까지 있지만 보통 자갈은 넣지 않고 토성 말할 때는 모래, 미사, 점토만 넣습니다. 결국 구분은 이제 4가지 할 때 이제 먼저 이걸 알냐는 거죠. 10g이니까 나머지 8이니까 점토가 2g인 거를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이 3개에서만 이제 비교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3개에서 비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전체 분모가 8이니까 8분의 4, 8분의 2, 8분의 2.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거죠. 5대 2.5대 2.5니까. 자, 다음에 먼세례표. 이렇게 색상표는 뭐로 나와 있다? OR로 나와 있다. 제일 먼저 쓴 겁니다. 그리고 명도와 채도 사실 몰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줬네요. 그래서 그대로 위치니까 6/이 위치니까 8.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참 좋죠.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또 이 부분 역시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읽어놓죠. 당연히 점도보다는 미사가 가장 높겠죠. 침식 점도는. 그래서 그 부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닌 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옳은 답을 꼭 기억해 주셔야 문제가 다시 나올 때 또 문제를 바꿔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토, 그래서 발생하기 쉬운 게 이제 입상, 발달한 구조는 입상이고 아까 괴상은 제가 심층, 심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벽상도 좀 애매하겠는데 표토보다 더 아니죠. 보통 C층이라고 하는 우리 맨 첫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주상도 심층 그리고 판상도 표토 아래이긴 하지만 B와 C층 결국 그 정도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불량한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시고 나머지는 좀 더 이렇게 수분 갈색 것도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분 온대라고 그러나요? 예, 수분 온대에서 많이 나오고 회갈색은 좀 취한성 염기가 좀 높다는 거 그럴 때 회갈색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나머지는 맞는데 보시면 이제 뿌리 생장이 사실 상식적으로 여름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을 때가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 쭉 왕성하다는 거죠. 특정 여름은 아니고 입단 또 입단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이거 맞고요. 균근근은 맞고 종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단이 커지면 대공급 즉 이거는 소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관 공급은 소공급이고 커지면 대공급이 즉 비모세관 공급 대공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옥시졸이 아니라 버티졸인가요? 네, 버티졸이죠. 버티졸. 그래서 버티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옳은 답을 꼭 기억해 두셔야 다시 이게 반복해서 나올 때 식토보다 사토에 더
적다죠? 많지 않죠. 이게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 옳은 값 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응집시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저해한다는 거. 입단 현상을 나트륨은 저해시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죠. 나부가 낙지를 이게 나중에 부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또 나왔네요. 그래서 8회 때도 역시 아까 예제 제가 했었죠. PT 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제를 본 PT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오타가 있었는데 공공률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액상과 기상이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질은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랬죠. 그래서 변함이 없죠. 그대로고 나머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심층 나왔었죠. 괴상 구조.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과 그리고 이제 9회 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모래 40, 미사 40, 점토 40.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모래 40이니까 어떻습니까? 42 라인이죠. 40 라인이고 그 다음에 미사가 40 라인이죠. 그럼 이게 공통적으로 이 두 개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과 이 40이 만나는 곳은 당연히 자동으로 점토는 2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L 양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값은 그대로 그 나머지 값은 그대로 구할 수 주어지니까 두 개만 사실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계량 이 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왜냐면 이 두 개 비율만 구하면 나머지 자동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했죠? 이 42쪽인데 이건 지금 60을 제가 표시해 버렸네요. 이거 실수했네요. 442니까 제가 이런 실수를 했죠. 네, 그래서 모래가 49이고 잠깐만요. 모래 미사 점토가 40, 40, 20이니까 모래가 맞는데? 죄송합니다. 맞는데? 그래서 40 이게 2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점토가 20 라인이 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맞네요. 점토가 20. 죄송합니다. 제가 점토가 20, 이게 40, 이게 40 이렇게 해서 이쪽 맞습니다. 예, 순간 제가 좀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찾으면 나머지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시 한번 지금 고민입니다. 이 부분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양토라는 거 지금 약으로 써졌지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미사질 양토라는 거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나는 좀 더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 밟아진 나머지는 너무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또 이렇게 9회 때도 역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적 밀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용적 밀도는 전체 지금 부피가 100일 때 건조 무게니까 150. 그래서 먼저 이걸 먼저 이렇게 용적 밀도 먼저 구하는 거죠. 용적 밀도 구한 다음에 이제 공국률 아까 1에서 용적 밀도를 뺀다고 그랬죠. 용적 밀도를 뭐로 나눈 거? 입자 밀도. 그렇죠. 이게 계산하면 이제 나중에 퍼센트로 하겠습니다. 절반이 0.5에 똑같네요. 그래서 50%. 결국 이 말은 다시 고쳤으면 50%입니다. 그래서 이 50%라는 것은 바로 액상과 기상. 근데 이제 중량, 수분 함량은 20%로 주어졌기 때문에 중량이니까 그쵸? 밀도를 곱하면 부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밀도 1.5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에 1.5로 곱하니까 30%. 이게 바로 액상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액상이 되는 거죠. 이게 용적 수분 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왔네요. 아까 5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고상, 고상이 아니라 공분율 물어봤네요. 그래서 공분율이 50이고 50%고 용적 수분 함량은 30%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아마 문제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문제인데 넣기가 애매해서 지금 이쪽에 넣었습니다.
응용률도 당연히 공룡이 많을 때는 낮아지는 거고, 이쪽은 역시 그 질소 저장량을 물어봤었는데 역시 단위, 앞에 1헥타르잖아요. 단위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아까 설명이 있어서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질소 저장량을 물어본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결국은 중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문제니까 단위만 조심해서 단위를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대로 즉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쳤을 때 다시 한번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세제곱미터로 고쳤으면 1m가 100cm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100의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1세제곱cm당 1g이란 말은 1세제곱미터당 100의 3승 세제곱 g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만약 제곱이면 여기는 제곱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서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1분에 푼다는 게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문제와 그 두 문제는 계산하다 보면 저희가 공학용이 아닌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도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수분까지 시간은 할 겁니다. 수분 같은 경우는 모세관 현상가 나왔었고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특히 우리가 이미 생리학 시간으로 했었는데 바로 포텐셜이라는 거란 내용, 그리고 우리가 바로도 많이 쓰고 바의 10분의 1이 바로 메가파스칼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는 원래 10의 6승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바와 파스칼의 관계 이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안 헷갈리게 바의 10분의 1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메가파스칼이 1반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중력, 삼투압, 생리학에서는 이 표현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메트릭 혹은 기질 포텐셜, 압력 포텐셜 이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간단히 썼지만 이제 포장용 수량이 무엇인지 위저점, 그 위저점 중에도 영구 위저점, 일시 위저점의 이 바 혹은 아까 메가파스칼도 고칠 수 있는 표현법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 메가파스칼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요수분, 그 다음에 이렇게 흡습수와 모세관수, 중력수 이 관계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또 혹시라도 나올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증발과 증상의 관계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 나왔는가 생각보다 수능은 많이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수능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이건 간단한 거죠. 포텐셜의 종류들 물어본 거고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중력수를 물어보는 거고 분자수들 포장용 수량 그리고 위저점 이거는 흡습수라고 했는데 이제 흡습계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앞에 저는 흡습수라고 배웠는데 저는 흡습계수 이거는 저도 조금 따로 나온 건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수가 많은 경우 점토 함량이 많을수록 포텐셜은 많아지겠죠. 용수량은 나머지 또 읽어보시고 나머지도 다시 한번 특히 좀 중력 포텐셜은 어때요? 높을수록 위치가 높을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용수량은 관계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까 보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앞에 계산 문제 하느라고 좀 잘못 끄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토양 화학까지 이번 2차 시로 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조금 급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 부분에서 문제가 좀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수분은 많이 안 됐지만 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점토광물, 특히 이게 점토광물이라는 것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철, 알루미늄 산화물과 바로 규산질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많이 그래서 규소 4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가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팽창이 되고 요청이 크다는 거, 그다음 이런 부분 팽창이 안 된다는 거, 일라이트는 그래서
일라이트하고 버미큘라이트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골라이트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간략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양이온 교환용량 뒤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CC라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자 크기가 작고,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칼리성이라는 얘기죠. pH가 높다는 얘기는 알칼리성이라는 얘기고, 이럴 때, 그리고 점탕량이 많을 때 바로 양이온 교환용량이 커진다는 거. 나머지도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이온 교환이라는 거 바로 정의는 바로 흡착할 수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입니다. 실제 이것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산성 토양을 알칼리화 된다는 시킨다는 거죠. pH를 높인다는 거는. 그래서 석회화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클수록. 그리고 이 염기 포화도 계산한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성 염기,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거를 바로 뭐로 나눠주는, 바로 양이온 교환 용량으로 나눠주는 그 비율로 표현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염기 포화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알칼리성 토양, 즉 젊은 토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양에 이제 활산도와 잠산도가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 산성화라는 거 결국 이 용어 정의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산성화 이렇게 들어봤는데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이 부분도 생략이 나왔었죠. 한번 나왔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표로 좀 구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 15%를 넘냐 안 넘냐, 그리고 물론 이건 같이 따라다니니까 나트륨 흡착비는 13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전기 전도도 이 부분이 4 이상이냐 더 아래냐, 그리고 pH는 나머지는 다 8.5보다 작습니다. 이것만 나트륨만 8.5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나머지 다 8.5보다 작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분하는 이 표, 그래서 나트륨이냐 뭐 염류 토양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환원 순서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교환량을 아닌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원인은 좀 밑줄 안 거네,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나트륨, 이거는 바로 염기성이죠. 이거는 산성화가 아니라 염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치는 것은 점토 광물에서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 역시 인산은 증가한다는 것, 산성화는. 그 다음에 특이산성 토양의 특징 역시 읽어보시고, 이거는 조금 페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질소 순환 과정. 이거는 이제 암모니아 위산작용은 7.0이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넘어야 되고, 고온 건조 토양에서 암모니아 위산작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문이 나왔었죠. 6회 때도. 그래서 지금 더해야 할 게 바로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것만 더하면 됩니다. 그거를 전체 교환성 양이온 전체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염기 포화도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불포화도죠. 100%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또 나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건 단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위로 바꾸더라도 3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30. 똑같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액적이라는 거, 영향을 받으며 가액적이다. 또 나머지 읽어보시고, 지금 서로 바뀌었어요. 잘 읽어보시고. 이것도 여기는 저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앞에 설명해서 꼼꼼하게 점토 광물에 대한 부분도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알칼리 할 때 영향을 주는 것들 보시고, 않는 거는 수분이라는 거. 산도라는 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여기까지 또 기억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잠산도거든요. 아까 활산도랑 잠산도 있었잖아요. 7회 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것만. 그래서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3.333 됐고, 산성화 원인은 염기포화도는 감소겠죠. 그리고 역시
8획도도 지금 6, 7, 8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것만 더해서 1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계속 나왔다는 거 알고 아시겠죠? 그리고 토양산도 내에서 또 특이상승 토양도 또 나왔죠? 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거 이제 9회인데 가장 최근 문제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버미큘라이트에서 나왔고, 아까 그 표 아까 그 있었죠? 정기전도도가 이 그림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4 이상인 거, 그 다음에 15% 이하의 거,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건 같이 따라다니니까 이거는 뭐 15%와 13 같이 기억나세요? 예, 이게 염류였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있다는 거. 그리고 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래서 아까 앞에 산성에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알륨.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시간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시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